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을 기준으로 전주 대비 4만 3천 건 감소한 18만 4천 건 정도가 기록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는 시장 예상치 21만 1천 건을 밑도는 수치이며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수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CPI가 발표가 되고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조기 긴축 요 우려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는 무조건 오늘 지켜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관망세를 보는 투자자들 때문에 증시 역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가량으로 예상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현재 11월 CPI를 6.7%, 그러니까 0.7%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될 경우에 1982년 이후 최고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에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더라도 차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나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알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CPI 발표를 앞두고 일부 제품의 가격 하락세가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게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 또한 방역을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층까지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70.94달러, 1.96% 정도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5025로 0.0239 정도가 빠졌습니다. 달러화는 혼조를 기록했으며 금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좀 일관된 그러한 지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드는 생각이 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 사람들의 심정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잡힌 그런 거는 많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피치에서 헝다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헝다가 주목이 돼서 그렇지, 헝다 아래쪽 등급에 있는 부동산 중국의 개발 업체들 있잖아요. 요런 곳들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들이 7년 만에 정규직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조선 업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서 4나노 파운더리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삼성 쪽의 파운드리 이쪽 사업부 역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탄소 저감 자원, 고철값이 뛴다라고 합니다. 철강제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탄소 중립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올라가게 되어 준다면 철강 쪽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꿈틀꿈틀하는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 요즘에 계속 수급 들어오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뜨면은 다음은 보안이다라고 하니까 보안 쪽도 지금부터 다시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3%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시장의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부어주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돼서 한국의 저 PBR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네요.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CPI 발표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이게 향후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며,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소매 판매 지수 역시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월 10일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CPI 발표가 되겠죠.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래 가지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략 대응 잘 하면은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뉴스 나온 거 있어서 뉴스 보고 수급이랑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대기업 CEO들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탄소 중립 지원을 약속받았다. 근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한다라고 해서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 여당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이전에 쌓아놨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 탄소 중립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야당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양당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의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순조롭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지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두산중공업은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냥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소형 원전 부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도 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으로도 뉴스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수소 쪽, 수소 굉장히 핫하죠. 이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가스터빈과 엮어가지고 새로운 발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탑 중에 하나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완성을 해놓은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풍력 쪽인데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을 기준으로 한국 1등이에요. 자, 근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로 어느 정도 한 발 좀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두산중공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산중공업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팔았죠.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구나. 누가 여기서 사갖고 위로 올라가니까 팔았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요. 만약에 이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되면 좀 큰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매수한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천? 별거 아닙니다. 요때도 마이너스 3천 나오긴 했지만 계속 플러스 이어가 주면서 올라가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이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금 플러스로 바뀌어주는지 이걸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때 좋았습니다. 개인이랑 외국인 팔았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냈다? 왜 샀을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나름 올라간 이 자리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대량 매수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위치가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치를 굉장히 주의 깊게 향후에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데 플러스를 계속 이어가 주게 된다면 와 이거 여기서부터는 기관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뚫어주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배당락이 1월이고 3월달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월 전까지는 이 대선과 엮여갖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3월이면 지금 3달 남았고요. 그냥 무난하게 한 달 점수 떨어진다라고 쳤을 때 2월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달은 더 이 두산중공업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 2달 동안 봉으로만 치더라도 40개 이상을 보게 될 텐데 못 가겠습니까? 지금 흐름으로만 본다면 한 번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플러스로 바뀌어주는지 기관 E 플러스가 유지가 돼주는지 요걸 기준으로 우선 수급을 체크하고 차트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이전 패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쵸. 21선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바로 이전 차트를 봐도 알겠지만 볼린저 하단 부분에서 21선을 뚫어주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에 볼린저 하나를 찍고 21선을 돌파 못해주게 된다면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혹은 그 부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말이죠. 그러면서 볼린저를 타고 올라갔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말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고 여기서 이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1선이 61선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 밀집도는 조금 더 커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밀집해 있어가지고 뚫는데 힘들긴 하겠지만 뚫고 올라가주면 다 아래에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지지라인으로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일단 1순위 21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보자. 21선을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비중 조절 일부라도 해나가고 바닥을 다진다 싶으면은 거기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21선까지 돌파를 못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21선에서 눌린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도 비중 조절 일부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산중공업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이 운영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일하시는 분들 자료 찾을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가 흐름이나 수급 등이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공부용으로 세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하나씩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